매주 주말 아침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국고처 오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원익 IPS입니다. 매수가는 49,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50%로 좀 높으신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익 IPS를 포함한 반도체 중소형주들 역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조금 저점을 찍고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이제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뭐 한두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딱 요 연말하고 연초 넘어갈 때 가장 쉬운 투자를 하려면 그냥 IT 소부장 이것저것 그냥 사놓으면 돼요, 사실. 이것저것. 예, 네. IT 소부장 종목들은 워낙 많거든요. 워낙 네. 많은데 지금 IT 소부장 종목들이 뭐 다 살 수는 없죠. 너무 많다 보니까 100개가 이제 아마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전공정이면 전공정, 후공정, 거기에 뭐 비메모리, 뭐 내지는 뭐 낸드 쪽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각 그 카테고리마다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한두 개 선정을 해놓고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최근에 IT에서도 뭐 PCB라든지 뭐 비메모리라든지 후공정 쪽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상승세에 비하면 이제 전공정이나 장비 쪽은 아직은 상승폭이 조금은 덜할 거예요. 그리고 원익 IPS는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 업체인 거죠. 그래서 아직은 바닥에서 돌리는 폭 자체가 좀 미진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대략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현재 2조가 조금 넘죠. 2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 보면은 한 1,90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한 2,3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싸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고, 네. 하지만 일부 뭐 싼 측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전방업체 삼성전자의 수혜를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비업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결국은 장비업체가 리레이팅이 될 때 같이 올라올 개연성들은 좀 있는데, 어찌됐든 IT 소부장이다 보니까 지금 11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게 뭐 IT 섹터에서 탑티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년 1분기 때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기대를 해보면서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비중도 많으시죠. 비중이 50%신데 아마 이제 매수를 하고 쭉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최종적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종적인 목표가는 51,000원입니다. 그런데 일단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저는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대략 한 48,000원권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51,000원권까지 매도를 하는 쪽으로 일단 목표를 좀 삼으시고 1분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 종목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아주 높아 보이진 않아요. IT 섹터 내에서. 하지만 5만 원권까지의 반등 여력은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48,000원부터 순차적인 비중을 줄이면서 51,000원 최종 목표가 이렇게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G화학입니다. 매수가는 93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코스피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계속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 매수가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네. 2차 전지 섹터가 끝난 섹터는 아니에요. 끝난 sek터는 아니고 여전히 성장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한 섹터지만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고 2차 전지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자율주행인데, 주식시장이 항상 보면은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보다는 좀 빠르게 변화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2차 전지가 사실 주식 측면에서는 2년 동안 시세를 줬다 보니 상대적인 매력도는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자율주행일 텐데,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게 폐배터리거든요. 2차 전지가 결국 성장을 하면 폐배터리가 늘어날 테니까 관련된 산업은 당연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폐배터리나 내지는 그 다음 단계인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2차 전지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크게 가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빗대어 본다면 사실 LG화학은 그거 말고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패시브 자금 입장에서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할 때
내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공모에 대한 투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배터리 셀 업체라든지 내지는 뭐 LG화학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겠죠. LG화학이라든지 이쪽에서 물량을 빼서 그쪽 물량을 좀 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시장에 작용을 주다 보니 LG화학의 주가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일단 93만 원대시니까 지금 60만 원대라서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사실은 이 종목은 일단은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는 건 조금 저는 힘들 것 같고요. 반등을 했을 때 정리를 하셔라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일단 반등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좀 역시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 마냥 하락하기만 또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지금 62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땐 이 종목이 저점을 찍는 자리는 60만 원 깨지면 저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이하로 가기는 조금 힘들다. 60만 원을 오히려 이탈을 하면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바닥줄을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런 관점이라면 62만 원은 이미 내려올 건 어느 정도 다 내려온 여기서 뭐 60만 원이 깨지냐 마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그 떨어진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볼 수 있는 반등치는 대략 한 78만 원권 정도 보이거든요. 78만 원권 정도에서는 좀 물량을 많이 뭐 전부 좀 파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하세요. 지금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뭐 크게 떨어질 룸이 뭐 2만 원,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금 62만 원대에서는 좀 보유를 하시고 한 70만 원대 후반, 78만 원대 목표가 잡아 놓으시고 반등을 한번 노리시는 전략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장 같은 경우는 78만 원까지 반등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당장은 70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좀 가능하겠지만 78만 원대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서까지도 조금 기다려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78만 원 기다리시고요. 지금 구간은 일단 홀딩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60만 원을 이탈하면 오히려 바닥권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지금은 조금만 더 보유를 하고 70만 원대 후반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맥스트입니다. 매수가는 8만 5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십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게임주들 급락한 것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맥스트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최근 급등 이후에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까요? 근데 지금 역시 매수가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으신 가격이에요. 8만 5천 원이면 뭐 매수가가 너무 높다 보니 참 고민이 될 만한 타이밍인데 사실 지금 자리는 좀 바닥은 잡아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메타버스 기업들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 쪽 기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아직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적자인 기업들이 많고 맥스트 역시도 뭐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5,700억대인데 뭐 실적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의 뭐 그러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한 수준은 아니고 어떤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하는 게 맞을 거고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7만 5천 원으로 저는 판단이 들어요. 지금 제가 뭐 여기 선을 좀 그어놓긴 했는데 저도 이 종목을 보고 있었으니까 아마 선이 그어져 있었겠죠.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기 동그라미도 제가 쳐놓은 것 같은데 이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7만 5천 원대까지. 근데 여기에서 뚫고 안착이 되느냐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메타버스라든지 우리가 성장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섹터들은 소위 말하는 베타 개수가 굉장히 즉 변동성이 높거든요.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수는 있어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기다리시고 7만 5천 원대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실 수 있는 가격대로 7만 5천 원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좀 거기서 줄이신 다음에 7만 5천 원대를 안착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안착이 된다면 나머지 비중 줄이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매수가 이상도 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는 7만 5천 원에 줄이셔라. 그리고 거기가 안착이 된다면 조금 더 홀딩을 해서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한번 소폭의 수익권이라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차 반등 자리 75,0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자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심텍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4,470원이고요. 보유 비중 30%입니다. 쭉 한번 양봉을 다시 띄웠다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의 전 고점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심텍 따라가는 주식이에요. 심텍 따라가는 주식이고 심텍이 먼저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 사실 움직임 폭이 작았었는데 심텍이 1차 상승의 그 막바지 국면에서 강하게 한번 튀어 올랐던 그러한 종목이고 엊그저께 이제 목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PCB 업체들이 움직였어요. 수요일 날 보면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킷이 굉장히 강했고 심텍은 별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아니죠. 수요일 날 그랬죠. 그리고 네. 목요일 날 심텍이 강하게 튀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어제 같은 경우는 심텍이 또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텍홀딩스도 목요일 날 강한 그러한 양봉을 뽑아내고 음봉이 다시 금요일 날 잡힌 모습인데 아무래도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목요일 날 사신 것 같아요. 네.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이제 PCB 가는 게 너무 빤히 보이는데 목요일 날 심텍까지 가다 보니까 그럼 심텍홀딩스를 사부자가 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드는데 사실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네. 예, 결국은 심텍홀딩스라는 종목 자체는 심텍의 주가를 많이 따라갈 거예요. 따라갈 건데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이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또 뽑아냈기 때문에 또 실수는 있을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갈 수 있는 룸은 좀 많이 남아 있어 보이고요. 네. 최소한 강한 상승 파동이 한 번은 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IT 소부장을 지금 대부분 좋게들 보는데 이 IT 소부장 내에서 어떤 섹터 그 IT 소부장도 워낙 많다 보니까 가장 강한 섹터는 어디냐?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금 PCB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PCB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심텍 그 중에서도 이제 심텍 홀딩스라면 일단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된다. 그리고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잘 줬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상승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는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심텍 홀딩스보다는 저는 이제 굳이 매매를 한다면 심텍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고 심텍 홀딩스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기에는 비중이 많아요. 네, 그러기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이상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절반 줄이세요. 줄이시고 나머지 절반 수준으로만 조금 더 보는 쪽으로 저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를 이제 그러니까 심텍홀딩스가 왜 단기 매매에 유리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텍은 스테디하게 올라온 측면들이 있고 심텍홀딩스는 주가 반영을 단기간 내에 한꺼번에 해줬거든요. 그 포인트를 잡아서 단기 매매를 노려야 되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 노리는 종목은 비중이 너무 많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대응을 하셔라. 수익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보여진다. 단기 매매 측면으로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고처 오브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포스코예요. 네, 포스코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27만 원에 30%예요. 네, 27만 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지금 예. 약간 수익권에 계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거기 40만 원 갈 때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그래가지고 네. 설마하다가 그만에 빠졌고 이게 뭐 이번에 뭡니까 뭐라겠습니까 지주회사 생기면 이게 안 좋아질랑가 어떨랑가 싶어가 앞으로 전망을 좀 알아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 네. 타이밍을 놓치셔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제 포스코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최근에 발생을 한 기업이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지주사 전환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 최근에 시장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포스코나 이거 포스코는 대표적인 철강 업체죠. 대표적으로 이런 철강, 조선, 건설 이쪽이 올 상반기 때 정말 좋았었는데 하반기 때 대표적으로 지금 엎어진 그러한 섹터들이거든요. 뭐 포스코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철강 섹터를 볼 때는 보면
지금 실적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논하기는 참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는 네.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쌀 거예요. 지금 포스코가 대략 24조 정도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9조 정도, 거의 10조에 육박하거든요. 9조 정도 영업이익이 찍히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HMM 아마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9조 3,500억이에요. 9조 거의 10조에 육박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8조대를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대치 자체가 지금 조금씩은 올해 정점을 찍었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좀 있다 보니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피크아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실적이 정점을 찍었으면 주가도 올해 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밸류에이션은 싸지만 그래서 주가가 좀 무거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 물론 8조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은 절대 비싸지는 않아요. 24조라는 시가총액이 비싼 시가총액은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는 주식이 굉장히 좀 움직이기가 더딜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일단 현재 구간은 좀 바닥권까지는 지금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27만 원을 지금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예전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셨으면 되게 뭐 그래도 저점을 잘 사신 건데 예전에 사셨으면 이 41만 원이 좀 아까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구간은 좀 저점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는 실적이 그래도 탄탄하다 보니 더 빠지기는 또 만만치가 않은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최근에 나왔던 이슈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자면 이 종목은 올랐을 때 팔아야 돼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약하니까 싸더라도 싸서 올라오는 포인트에서는 좀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히려 그 지주사 전환 관련된 이슈가 주가에 긍정적인 바람을 저는 좀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포스코는 전형적으로 그 현금 유보금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잉여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결국 이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 현금 잉여금 그동안 이제 쌓아놓은 이 현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플래닝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주식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측면들이 일단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향후에 발표할 여러 가지 뭐 계획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결국은 핵심은 다른 이제 분할을 하는 회사들과는 좀 다르게 현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주식엔 좀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요건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모든 정확한 그런 플랜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추후의 과정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바닥은 나온 것 같은데 매도 구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중이 30%시죠. 30만 원에 10% 파시고요. 33만 원에 또 10% 파시고요. 나머지 10%는 말씀드린 그 분할과 뭐 지주회사 전환 관련된 이슈를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30만 원, 33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말씀드린 밸류에이션만으로도 반등이 가능한 영역. 그리고 그 지주사 관련된 그러한 이슈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또 30%시니까 세 조각으로 나눠서 매매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주사 전환 이슈가 주가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인터로저요. 네, 인터로조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는요. 32,150원요. 32,150원에 비중은 얼마나? 20%요. 네, 20% 정도 들고 계십니다. 네네. 매수를 조금 더 추가를 하셨나 봐요. 아니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나요? 언제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틀리기가 오고 네. 방송에서 퇴사했거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이거 내려가니까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국내 1위 콘택트 렌즈 기업으로서 좀 위드 코로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어떤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받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10월 중순부터 퍼포먼스가 안 좋았어요. 네. 뭐 인터로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 회사는 제 기억에는 예전에 그 원데이 렌즈라고 해서 일회용 렌즈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한번 시장에 바람을 일으켰던 종목인데 사실 주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 스텝이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아무리 좋아도 더 좋아질 뭔가 청사진이 없다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가 있거든요. 인터로조는 지금 원데이 렌즈 이후에 스마트 렌즈라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그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리오프닝 시대 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었고 오히려 오미크론 이슈가 터졌을 때가 저점을 지금 형성하는 부분들로 귀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터로저는 현재 구간은 저는 팔 필요는 없어 보여요. 굳이 현재 구간에서 팔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만 올라왔을 때 조금 매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만 원대까지는 주가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 정도에서요. 일단 비중 절반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매수가가 이 종목도 지금 보면 33,500원이 고점을 찍은 자리인데 32,000원대니까 매수가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 3만 원대까지는 뭐 반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서 비중 절반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밸류에이션 자체는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3,500억이에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을 한 285억 정도 예상을 하고 내년에 이제 364억까지 예상을 하고 내후년에 437억까지 예상을 하니까 리오프닝 시대 때는 확실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대응만 그렇게 비중을 줄이는 구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비중은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구간은 저점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니까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오션 브릿지인데요. 네, 오션 브릿지 들고 계시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16,500원에 네. 20%입니다. 네, 16,5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 매수한 지는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전 정도 되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장래 전망 이런 걸 좀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매수가를 회복을 거의 한 상태라고 하세요. 좀 더 들고 가 봐도 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제가 그 수요일 날 출연하는 방송에 나왔던 종목이라서 아, 그래요? 예,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 회사 또 이제 IT 소부장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특수가스라든지 내지는 이 회사는 이제 로우-K 쪽이긴 한데 프리커서라는 게 있어요. 프리커서가 뭐냐면 그 반도체를 이렇게 증착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쌓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고도화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뭐 낸드 고도화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이 판때기를 계속 쌓는 거거든요. 네. 이 계속 쌓을 때 들어가는 이제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전구체, 뭐 다른 말로 프리커서라고 하는데 요 프리커서 관련돼서 금요일 날 움직임이 강했던 종목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해서 네. 잠잠하게 있다가 금요일 날 이제 슈팅이 좀 나왔거든요. 이 시장 자체도 지금 결국은 낸드 고도와 함께 같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이 보고 있고 특수가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야에 업황을 구가하고 있는 기업이 오션 브릿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오션 브릿지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종목 보면 지금 IT 소부장 종목들을 보면 실적이 스테디하게 증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년 증익이 되는 기업들. 네.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실적이 한번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과정들이 조금은 반복이 되거든요. 2018년부터 보면 매출액이 900억, 700억, 900억으로 약간 이제 업다운이 좀 있고 영업이익도 170억, 120억, 150억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대략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조금 덜 나올 것 같거든요. 결국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업황 자체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아직 증권사 커버리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내년 그 가이던스는 아직은 없어요. 네.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그건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 240일 라인을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하고 있어요. 목요일부터 해서 이제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살짝 눌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대를 중심으로 약간의 횡보 구간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추가적인 레벨업 저는 가능해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목표가를 좀 잡고 현재는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목표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격대는요. 19,000원대 좀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19,000원대까지 일단 홀딩을 하는 전략. 지금 구간에서는 16,000원 내지는 이제 15,000원 후반대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비중 그냥 들고 가시면서 19,000원대 목표가 이렇게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랜드 고도와 함께 주가도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매수가 회복을 넘어서 수익까지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LX 세미콘이요. 네, LX 세미콘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예. 알려주세요. 15만 8천 원에 20%요. 네, 15만 8천 원은 20% 들고 계십니다. 이번 주 예. LX 세미콘 16만 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예. 그래도 수익권에 계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근데 네. 그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개인이 팔아서 계속 갖고 있는데 더 네. 샀는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했어요. 네,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수익권에 계시긴 하세요. 예.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좋을까요? 근데 지금 들어간 가격이 최근에 네. 들어가신 거거든요. 네, 좀 와, 높으시죠. 진짜 용감하십니다. 네. 네, 아유 용감하신데 LX세미콘 제가 사실 몇 달 전부터 보고 있던 종목인데 저는 이번 올라가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되게 아쉬워했던 종목인데 네. 그 올라가고 나서 지금 들어가신 거거든요. 굉장히 용감하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는데 LX세미콘이 참 싸요 주가가. 그러니까는 I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섹터별로 멀티플을 보는 아까 제가 이제 게임 섹터 얘기할 때는 20, 30배 정도는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IT 섹터는 10배를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10배보다 조금 비싸면 좀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안쪽에 있으면 좀 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LX세미콘은 안쪽에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쪽에 있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 그러한 소부장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회사가 내년하고 내후년, 그러니까 올해 실적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이 DDR 쪽이 호황을 이루면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내년하고 내후년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이 세게 나오기는 조금 버겁다라고 시장은 사실은 봅니다. 사실은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싸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대략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인데 지금 영업이익 올해 찍어낸 것만 3,800억 수준이니까 제가 아까 10배 기준이라면 3조 8천억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2조 6천억은 싼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 약간 그 정체가 될 거로 시장이 보고 있는 입장이라면 3조 8천억까지 보긴 어렵고 제가 볼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맥시멈 볼 수 있는 데가 3조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2조 6천억이니까 아직 위로 좀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수가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이에요. 일단 홀딩이지만 지금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지금 강하게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오고 뭐 지금 정도의 기간 조정 요런 오히려 우상향하는 기간 조정이거든요. 굉장히 센 겁니다. 센 거고 지금은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되겠다. 대신 매수가가 높으시니까요. 요 말씀은 드릴게요. 15만 8천 원 이탈될 때 있잖아요. 비중 절반 줄이세요. 15만 8천 원이 이탈이 되면 비중 절반 줄이시고 만약에 15만 8천 원이 이탈이 되는 수준이라면 시장의 이 가격에 대한 조정이 14만 원 언저리까지도 올 수는 있거든요. 네. 오히려 거기서 비중 절반 줄이셔서 14만 원 언저리에서 다시 사세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15만 8천 원을 위협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는 대략 시가총액 3조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 종목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그런 가능성도 좀 시장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바이펜셀.
네, 바이젠셀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37,000원에 15%입니다. 네, 37,000원에 10% 정도 들고 계십니다.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여보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무슨 계약진데 바이오진데 네. 계속 봐오다가 한번 한 게 조금 내려가가지고 계속 앞으로, 주가가 네. 하락해서 답답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좀 계속 하락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네요.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도 약간 생소한 종목입니다. 바이제셀은. 네. 이러한 회사가 상장이 됐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으나 제가 뭐 깊게 파본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바이젠셀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뭐 면역과 관련된 그러한 뭐 줄기세포 뭐 이러한 쪽 사업을 지금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약기업하고는 조금 또 다른 결의 그러한 바이오 업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근데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규 상장주는 첫날은 당연히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첫날은 단타 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는 거고 첫날 기록한 고가 저가가 첫날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 선 딱 거놓고 최소한 둘 중에 한 군데에 안착이 되어야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게 신규 상장주인데 그렇다면 바이젠셀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바이젠셀 같은 경우는 물론 매수가가 지금 높진 않으시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고요. 뭐 최근에 12월 달에 사셨던가 내지는 뭐 11월 달에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사셨던가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을 노리시고 좀 진입을 해보신 것 같은데 가격대는 나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 매매할 구간이 딱히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바이오 섹터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섹터 얘기할 때 바이오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바이오 섹터가 정말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섹터는 뭐 단언코 바이오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가 올해였다. 이 섹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리오프닝 시대 때 바이오 섹터도 사실은 수혜를 보는 게 정상이에요. 네. 사실 그 코로나 시대 때 대표적으로 원래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생기게 됐을 때는 이제 결국 이것을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어떤 바이오의 그런 R&D에 역량이 집중이 된 어떤 결과물들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논조다 보니 처음에는 뭐 너나 없이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했었을 거예요. 그게 작년인데 그랬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가들이 많이 좀 박살이 난 거죠. 많이 빠진 거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메커니즘을 보이는 이유는 바이오의 본업은 결국은 신약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여러 학회도 이제 활발하게 이제 발생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도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춰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피해를 받았거든요. 결국 리오프닝 시대 때가 왔을 때는 바이오주도 저는 각광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고 그 출발점이 1월 10일부터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인 것 같아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는 맞죠, 바이오가. 모멘텀이 있다면 이 모멘텀을 발현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특히나 가격적인 그러한 메리트까지 발생이 돼 있다? 강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12월 초에 잠깐 나왔던 움직임은 일단은 저는 전초전 성격의 움직임으로 보고 향후에 1월 이후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도 잘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섹터가 바이오인데 결론적으로 바이젠셀은 저는 지금은 조금 홀딩하셔라. 뭐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바닥 구간은 좀 잡힌 것 같거든요. 이게 오히려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정도 자리가 바닥이 잡혔잖아요. 네. 바닥이 잡혔는데 여기 이렇게 한 번 더 뺐잖아요. 여기 한 번 더 뺐잖아요. 이 자리를 깨고 한 번 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빼고 주가를 올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한 번 더 그러니까 기존 저점을 붕괴시키고 한 번 더 이탈하고 다시 올렸을 때가 대부분 바닥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런 관점이라면 일단은 지금은 바닥권에 근접해 있는 가격은 맞아 보이니 조금 홀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 바이오 섹터가 워낙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가격대도 좀 얘기를 제가 해드리자면 33,000원대인 것 같아요. 33,000원대가 종가 기준 깨지면 근데 비중이 10%니까 뭐 크게 저는 홀딩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리스크 관리하고 싶으면 33,000원 이탈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글쎄요. 이게 바이오는 모멘텀이 붙으면 또 세게 붙으니까 네. 뭐
차트만 가지고 좀 얘기하긴 그런데 4만 원대 이상은 저는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만 원대 이상에서 수익권 자리 한번 노려보시고요. 이탈가 33,000원 보시면서 일단 조금 더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4만 원대까지도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거처 오브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화 문자창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화 연결 계속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카카오요. 네, 카카오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12만 6천 원이고요. 네. 네, 비중도 이것은 알려주세요. 20%. 네, 15만 6천 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정부의 규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수를 하셨나요? 매수한 지가 네, 그때가 좀 됐어요. 아, 좀 되셨나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그게 이제 매수가까지 올란가, 그걸 궁금하신가요? 손해보고도 팔아야 될지 그게 음.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수가 회복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좀 아쉬워요. 좀 매수가 네. 회복 가능할까요? 이게 카카오가 참 얘기하기가 제 입장에서 좀 난처한 게 뭐냐면 네, 장기적으로는 저는 아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네. 카카오라는 기업을 공부를 해보다 보면. 근데 솔직히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좀 깝깝해요. 지금 답이 아직은 안 보이는 자리고 사실 이제 규제 이슈가 있었죠. 규제 네. 이슈 이후에 이제 리바운딩이 있었는데 이 규제 이슈 때문에 빠진 게 이제 9월 달이고요. 이때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의 폭이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 이제 이런 하락이 한번 나오게 되면 이런 하락이 한번 이렇게 잡히게 되면 이 반등의 폭이 중요해요. 반등의 폭에 따라서 향후에 기술적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설 수 있느냐를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지금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잠시만요. 이게 이제 규제 이슈 때문에 일단 빠진 건 어쩔 수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규제 이슈 때문에 빠지고 나서 그 움직임, 그 이후의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 15만 7천 원대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대략 요 자리 11만 원대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반등한 자리를 보면 요 자리 정도, 요 38.20 자리인데 요게 한 12만 8천, 한 13만 원 선 되거든요. 요 13만 원 선까지만 지금 반등을 하고 다시 되밀렸단 말이에요. 지금 크게 보이시면 이렇게 네. 요 38.20 자리에서까지만 반등을 하고 되밀렸단 말이에요. 이게 50%짜리 즉 한 13만 5천 원까지만 반등이 나오고 거기서 좀 안착하는 흐름이었으면 주가가 빨리 돌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밑단까지만 기술적인 반등 보여주고 주가가 횡보를 하다 보니까 다시 슬금슬금 밀리는 그런 기술적인 포인트가 잡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일단은요. 지금 구간은 근데 뭐 전화를 좀 빨리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구간은 홀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봉 한번 볼게요. 이게 그 앞서 규제 이슈 때문에 빠졌던 가격이 11만 원대예요. 요 자리인데 지금 이미 11만 4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이 종목 빠져봐야 10만 5천 원 선 보여요. 월봉 한번 봐도 더 명확한데요. 월봉상 그 이 20월봉 20주선 자리를 저는 깨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만 원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다음 달 되면 더 올라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빠질 수 있는 맥시멈은 대략 한 10만 5천 원 선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10만 원 초반이면 오히려 저점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11만 원대에 지금 팔아야 되느냐? 지금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룸이 있더라도 지금은 들고 가야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홀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장기적인 비전은 여전히 전 좋아 보입니다. 뭐 네.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고 이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규제라는 게 결국 정부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다 보니 이게 예측 불가능한 영역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룸은 남아 있다라는 관점이라면 자 지금 구간은 홀딩하시고 매수가가 그렇게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네. 제가 비중을 절반 줄일 구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구간 홀딩을 하시되 비중을 절반 줄이는 구간은요. 대략 한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사이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사이. 요 구간 가면 비중 절반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되밀렸을 때 한 뭐 11만 원, 10만 원대 다시 사면
단가가 확 낮춰져요. 그래서 그런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은 조금 더 버티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홀딩을 하시되 15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사이에서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빠르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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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종근당요. 네, 종근당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14만 4천 원하고 네. 10%요. 네, 14만 4천 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네. 한 14만 4천에서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떤지 싶어 궁금해갖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 많이 빠진 상태예요. 네. 14만 원 매수가 회복까지도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비중이 적으시니까요. 네. 조금 더 역시 홀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지금 타이밍에 당장 뭐 다음 주부터 돌아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러한 모습이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있죠. 섹터 플레이가 많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섹터 플레이가 나오는 기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섹터를 끌고 갈 수 있는 수급이 없어서예요. 그렇다면 수급이 개선이 됐을 때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이 개선이 되면 이러한 지금 수급 그 유입이 거의 없는 이러한 종목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텐데 이제 디데이가 되는 날은 제가 볼 땐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양도세 이슈가 해소가 되는 날 이때부터 저는 이러한 종목들도 조금씩 깜짝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 종목 지금 질문을 하신 게 매수가 이후에 어느 자리까지 볼 수 있느냐인데 네. 하필 저 매수가라는 게 지금 정말 맥점이에요. 14만 4천 원이. 그래서 저는 매수가 오면 일단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홀딩을 하시되 저 매수가가 어느 정도 자리냐면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인데 네. 지금 이 자리가 딱 그 10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이 자리예요. 여기서 사셨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겠죠 설마. 근데 원래 좀 사셨던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이제 일봉상도 그렇고요. 주봉상도 이 자리거든요. 14만 4천 원대가. 그래서 요 정도 자리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또 지지 역할을 했던 자리라서 이 정도는 맥점이라고 봐야 되죠. 14만 4천 원대에서는 한번 매도를 끊고 다시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결론은 지금은 10%니까 좀 더 들고 가시고 매수가 정도 회복됐을 때 엑시트 하셔서 다른 섹터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